아, 달력을 보니 어느덧 3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고, 아, 옷장을 보니 아직도 겨울 느낌 가득. 책상을 보니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네요. 그래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봄을 위한 준비, 마음의 옷장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아나요? 정리하다 보면 뜻밖의 전리품을 얻게 될지 말이에요. 자, 옷장을 열고 옷 무덤을 뒤져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몇 년 전 사놓고 가격표조차 떼지 않았던 카디건이 숨어 있었군요. 마침 카디건 하나 장만하려 했는데 돈 굳었습니다. 또 지난 겨울 내내 교복처럼 입었던 두꺼운 패딩 주머니에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봤던 영화 티켓이,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립밤 하나가 툭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책상의 한 구석에는 한동안 의욕적으로 펼쳤던 2026년 다이어리가 보입니다. 마치 퇴적물처럼 다른 책들에 가려져 있는 이 다이어리 안에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새해 계획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어차피 우리 몸과 마음은 계절을 따라잡을 테니까요. 자,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에는 봄을 맞이하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겨울 정리 끝!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겨울옷을 모두 정리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점점 짙어가는 봄 기운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3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의 정리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옷장 정리, 방 정리, 책상 정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맘때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설렘도 설렘이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쌓아둔 게 너무 많아서 다 비우지 못했다, 이런 조급한 마음도 들거든요. 바로 이럴 때 정리 한번 싹 들어가줘야 새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봄꽃은 기어이 피어나고요. 낡은 코트를 벗어 던질 날 기어이 오고야 마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해보면서 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요일 오후 미리의 프리스타일 한번 즐겨보시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봐볼게요. 3199님, 요즘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서도 지낼만 하길래 저는 수다 떠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쉴 새 없이 말하는 저 자신을 보니까 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보니까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나. 오늘 오랜만에 마음 잘 맞는 친구분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3199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친구분 많이 만나시고 생기시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421님. 저는 딸기를 좋아해서 집에 자주 사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면은 애랑 놀아주다가 자느라 바빠서 며칠 까먹고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면 딸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벌써 다 먹어버린 거죠. 매번 사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는 나의 딸기. 야, 집에 딸기 도둑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왔는데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은 그래도 나름 보람 느껴지지 않나요? 외면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하지만 나도 먹어보고 싶다. 내가 산 딸기. 다음번에는 꼭 사수하시죠. 예. 5348님, 화이트데이를 깜빡하고 안 챙겼더니 어제 화이트데이였죠. 오늘 하루 눈치 보느라 힘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사준다고 했더니 필요 없대요. 그래놓고 토라진 거 풀지도 않아요. 나가고 싶은데 이럴 때 나가면 삐친 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나가시면 약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필요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사주시죠. 됐어. 막 이래도 그래도 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참. 아무튼간은 내년에는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데이,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자, 다음은 7984님. 언니, 저 쌍꺼풀 수술이 너무 하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말려요. 나이 40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하냐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거 한다고 인생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예뻐지고 싶으니까요. 나 40이 넘으셨네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왜 말리시는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20대 초반? 20대 때는 이런 쌍꺼풀을 해서 화려하게 예쁜 것도 멋있지만은, 40부터랄까요? 약간, 어느 때부터는 화려하게 예쁜 것보다는 좀 약간 은은하고 고급지게 귀티나게 예쁜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7984님이 하고 싶다면 저는 이거는 가족이 막을 수 없다고 봐요. 네. 하고 싶은 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40이 넘었다고 못할 건 없다고 보고 대신에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딱 싹 우리 7984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잘 알아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상담 많이 받아보시고요. 아셨죠? 7984님 화이팅! 자, 다음은 4664님입니다. 요즘 왕사남이 열풍이다 보니 사극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제일 슬펐어요. 요즘 사극 열풍이군요. 그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막 괜히 조선왕조실록 알아보고 그랬어요.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신청해요 하셨는데 이 곡 같이 듣고 가겠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아팠어요. 평소에는 너무나도 미웠는데 아프다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을 보니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이다 싶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럴 때는 잘 챙겨주시네요, 남편분이. 사랑합니다. 예, 9183님이 많이 사랑한대요.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6294님. 미리 저 캡슐 커피 머신 샀어요. 앞으로 커피값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캡슐 커피 머신 사셨으면 확실히 절약되실 것 같아요. 6294님이 커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하게 절약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0828님. 어릴 때는 노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놀리기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제 학원 좀 보내볼까 했는데 요즘 학원들은 레테,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하네요. 우리 아이는 레테에 다 탈락해서 학원을 골라서 보낼 수 있을 거란 저의 착각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요즘 학원에서는 또 중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아이들을 나누죠. 근데 글쎄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알고 여기에 이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노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0828님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학원 이제 보내보려고 하셨으니까 잘 알아서 준비 잘 하시고 잘 맞는 좋은 학원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5973님. 엄마가 깨똑 프로필에 사진 올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알려드리면서 어떤 사진 올릴지 궁금했죠. 가족 사진이나 손주 사진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꽃밭에서 찍은 엄마 독사진이 떡하니 올라왔네요. 크크크크. 맞아요. 엄마 인생 주인공은 엄마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일단은 시작은 독사진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꽃사진 많이 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봄이잖아요. 예쁜 꽃들 보면 찍고 싶고 올리고 싶으셔서 프로필 사진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6835님이 요즘 아이브의 뱅뱅이 인기던데 저희 시대에는 빅뱅의 뱅뱅뱅이 최고였죠. 빅뱅의 뱅뱅뱅 신청해요 하셨고요. 1546님 신청곡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윤은의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약간 라떼 시절 노래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노래들 지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송송 트윈스. 자, 송송 트윈스 오늘 첫 번째 노래는요. 들리나요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소녀시대의 태연 씨죠. 사실 태연 씨는 솔로곡 부르기 이전까지는 그냥 귀여운 걸그룹 멤버 정도로 각인됐었잖아요. 그런데 들리나요나 만약에 등을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이렇게 가창력이 탄탄했나? 감성도 너무 좋은데? 이런 많은 생각이 들게 했죠. 저 역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들리나요는 2008년에 방영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OST였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태연 씨의 깨끗하면서 단단한 목소리가 노래와 아주 잘 어울리고요.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믿고 듣는 남성 보컬 그룹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노을이 다시 불렀죠. 노을은 부드럽고 풍성한 표현력을 더해서 들리나요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노을 멤버들의 목소리가 지닌 그 색이 다르다 보니까 태연 씨가 부른 솔로곡과는 다른 매력이 느껴져요. 다양한 매력의 목소리가 한 곡에 어우러지는 걸 듣는 재미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짙게 묻어나오는 들리나요. 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태연이 부른 들리나요? 그 다음에 노을이 부른 들리나요입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 칵테일 사랑을 이번에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햇살 좋은 날 여유롭게 공원 거닐다가 전시회장에 들어가서 그림도 감상하고 누구나 꿈꾸는 이런 휴일의 풍경이죠. 이 로망을 제대로 그린 노래 바로 칵테일 사랑. 1994년에 발표한 마로니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가요 톱10이란 프로그램에서 골든컵을 수상했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흥겨운 레게 리듬의 감미로운 멜로디 그리고 세련된 노랫말이 조화를 이뤘는데요. 제 생각에 이 노래는 당시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중산층의 삶을 예쁘게 그려낸 것 같아요. 여성 보컬의 고운 목소리가 그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현실이 버거울 땐 노래를 통해 대리만족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곡을 옥상 달빛, 에일리, 서영은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2020년 슈가맨이란 프로그램에서 칵테일 사랑을 다시 불렀는데요. 청순을 대표하는 걸그룹인 만큼 풋풋하고 맑은 감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이 성숙한 느낌이라면 여자친구의 칵테일 사랑은 귀여운 느낌이 강하죠. 비교하면서 들어볼까요? 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여자친구가 부른 칵테일 사랑.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의 소유자, 천부적인 작사가 이소라 씨입니다. 한동안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던 이소라 씨가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죠. 일단 5월 초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팬들이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콘서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이소라 씨의 단독 너튜브 채널 개설입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얘기 나누는 토크쇼 형식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소라 씨는 워낙 오래전부터 토크쇼를 진행해 왔던 터라 이 업계에서 상당한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도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소라 씨가 너튜브에서 어떤 입담을 과시할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이참에 이소라 씨 음악 커리어를 좀 돌아보고 히트곡도 감상해 볼게요. 이소라 씨는 90년대 초반 재즈 보컬 그룹이자 한국의 맨하탄 트랜스퍼라는 평가를 얻었던 낯선 사람들의 멤버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탁월한 가창력으로 입소문이 났었고요. 1992년 영화 그대 안의 블루의 동명 주제곡을 김현철 씨와 함께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내놓은 솔로 데뷔 앨범에서 난 행복해가 터지면서 제목처럼 가수로서의 행복 시대를 열게 되고 앨범은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죠. 사실 이소라 씨 성공의 1등 공신은 김현철 씨였어요.
김현철 씨는 그대 안의 블루를 비롯한 초창기 히트곡들의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으로 이소라 씨를 뒷받침했거든요. 게다가 김현철 씨는 당시에 대중적이지 않았던 장르인 재즈를 가요계에 열심히 보급했기 때문에 국내 최정상 재즈 보컬리스트인 이소라 씨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환상의 케미였던 거죠. 이렇게 이소라 씨가 앨범을 내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여러 뛰어난 작곡가들과 교류한 덕분이었는데요. 김현철 씨를 비롯해서 김광진, 조규만, 조규찬, 부활의 김태원,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이한철, 루시드 폴 등등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서 자신만의 음악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장르 선택에 있어서도 꽤나 자유분방했는데요. 보통 대중들은 이소라 씨를 발라드 가수로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장르적 색채가 분명히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정 장르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곡들 한번 골라서 들려드릴게요. 재즈 발라드 대표곡이죠. 난 행복해, 왈츠풍의 노래 데이트, 그리고 보사노바 곡인 청혼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씨는 보컬리스트로서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작사가로서의 역량 또한 국내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데뷔 때부터 본인이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노래의 감성을 표출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시너지가 이소라 씨에게 최고의 감성 보컬이라는 찬사를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소라 씨 대표곡으로 뽑히는 바람이 분다를 통해서 작사 능력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이 노래는 한국 노랫말 대상, 시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 1위 등등 이 작사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는 모조리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내 가요계에서 이소라 씨는 작곡가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가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쓴 가사를 능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곡가에게 곡을 받음으로써 양질의 노래를 완성했던 거죠. 이렇게 노랫말도 잘 짓고 말씀도 잘하시는 이소라 씨.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너튜브 토크쇼 콘텐츠 정말 기대가 되고요. 바람이 분다 그리고 신청곡까지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요. 유나 씨입니다. 역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뮤지션이 누굴까요? 최근에는 카더가든이나 우주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주행의 아이콘은 유나 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나 씨는 자신의 음악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던 락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고집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명곡을 탄생시켰고 공연에서의 열창이 결국 역주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2004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고요. 2년 뒤인 2006년에 국내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로 정식 데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꽤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소속사와의 갈등과 또 음악적 고민으로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죠. 하지만 유나 씨의 음악적 집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피아노 락 그리고 천문학적 서사를 유지한 끝에 이 대중성까지 거머쥘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앨범이자 자신의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도 참 남다릅니다. 보통 리메이크라고 하면 대중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히트곡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유나 씨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가수들의 숨겨진 명곡을 발굴해서 커버했거든요. 이 정도면 유나 씨는 음악계 소고집이라도 소고집. 예, 고집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새 앨범을 들으시면 유나 씨의 그 커버 버전뿐만 아니라 원곡을 찾아 듣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제목도 특이한 염나라는 곡은 인디밴드 달의 하루가 2020년에 발표한 곡인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밴드 멤버 예은수 씨는요. 같은 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애틋한 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독특한 제목이죠. 계절범죄라는 노래는 인디 뮤지션 미로가 작곡하고 세비치라는 가수가 부른 서정적인 락입니다. 이 두 곡이 너무 좋아서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유나의 풋풋했던 시절 만끽하시라고 비밀번호 486 띄워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누구일까요? 바로
우주소녀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유나 씨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끈기의 역주행곡을 가지고 있다면 걸그룹 우주소녀는 이루리라는 새해 연금송을 가지고 있죠. 이 노래는 희망적인 가사 덕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각오를 다질 때마다 자주 애청되는 보물 같은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나 씨가 자신의 음악에 천문학 서사를 입혔다면 우주소녀는 별자리 세계관으로 팬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요즘 아이돌들은요, 이 멤버 구성과 음악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체성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우주소녀는 잦은 멤버 교체로 인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반갑게도 이번에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팬송을 발표했다고 하죠. 보통 팬송이라고 하면 팬들을 향한 말랑말랑한 고백을 담기 마련인데 우주소녀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꽃이 피어나는 시간으로 정의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현명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아마 이번 신곡을 들으시면 멤버들의 성숙해진 보컬뿐만 아니라 그간의 활동 궤적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곡이자 팬송인 Bloom Hour 그리고 이어서 우주소녀의 대표곡이죠. 이루리까지 보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마야의 나를 외치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여러분들 무료할 땐 미려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